소지품과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소지품과 물건을 통해 사람의 일부 특징과 취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소지품과 물건은 사람들의 삶과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일부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에는 그들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가치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세탁 영수증이나 휴지통에 구겨 넣은 쓰다만 편지, 빈 술병 등 소지품이나 물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소지품과 물건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향이나 성향을 알면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지품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꾸밀 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벽에 붙인 포스터와 상장, 갖가지 기념품 등으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내면을 향한 자기 정체성 주장이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의 사진이나 격언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독려하는 것도 그 예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물건에 감정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품과 물건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추는 감정 조절 장치로도 이용됩니다. 가족 사진이나 기념품, CD 컬렉션 같은 것들은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해주고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거나 기분을 전환시켜주기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같은 문구가 적힌 사진 액자는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자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장치가 됩니다. 개인의 선호하는 아이템, 특별한 의류, 액세서리, 미술품 등은 자신의 감정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독특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물건을 감정적인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안전지대로 사용합니다. 어린 시절의 인형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받은 선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이나 소지품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음악을 듣거나 사진을 보거나 특별한 물건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물건이나 소지품을 통해 신뢰감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물건은 감정과 관련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역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자아 식별, 자기 표현, 감정 조절, 추억, 안정감, 신뢰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일상의 행동을 통해 생활 공간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이것을 행동 양식의 잔여물이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커피 찌꺼기가 바닥에 말라붙은 빈 커피잔은 게으름의 흔적이 됩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그런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걷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는 행동의 잔여물은 그 사람의 특성과 가치, 목표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집이나 작업 공간의 인테리어와 장식은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은 클래식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 서재에 있는 책들은 그 사람의 관심사와 지식 범위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소설을 즐기고 다른 사람은 비즈니스 서적이나 역사책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독서를 즐기고 지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책의 주제나 종류를 통해 그들의 관심사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행 서적, 지도, 여행 사진 등은 그들의 여행 경험과 탐험 정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린 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나 아트워크는 그 사람의 가족, 친구, 여행 경험, 예술적 취향을 나타냅니다. 집안에 그림, 조각품, 작품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술과 창작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예술적 취향과 성격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엌과 식탁 주변을 보면 사람의 음식 취향과 요리 스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 도구나 특별한 재료가 있다면 그들은 요리에 열정적일 것입니다.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은 개인의 업무 스타일과 조직력을 반영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과 무질서한 공간은 각자의 작업 방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취미로 수집한 물건이나 수집품은 그 사람의 특별한 관심사와 열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동전 수집가, 고전 자동차 애호가, 스포츠 카드 수집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 메모, 그림, 일기 등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메모, 일정, 일기 등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자아 식별과 자기 표현의 일부로서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개인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탁 영수증, 편지, 술병 등은 소비 습관과 활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더 나은 환경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지품과 물건은 그중 일부만을 반영할 뿐입니다. 또한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사나 취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소지품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취미로 악기를 연주한다면 그 악기는 그들의 취미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쉽게 평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물건이나 소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물건이나 소지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물건이나 소지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지품과 물건을 가진 사람들도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물건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특징과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품이나 물건은 그저 일부 정보일 뿐입니다. 정확한 성격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과 대화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능력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물건과 주변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아이의 심리에 민감해져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마음에 담긴 말들을 쉽게 꺼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친구 관계는 원만한지 등을 짐작해 보시고 먼저 털어놓지 못한다면 지켜보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대의 지적 수준, 취향, 성향 등을 미리 알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상대가 나를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속에 담긴 성격과 환경의 변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신호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